네, 들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다시 7%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연말 분양시장 또 집값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최근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기준금리 지금 동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다면서요. 대출금리도 오르고요. 네, 이게 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됐다고 하지만 네. 실질금리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주담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있고 이제 전세 대출금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금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주담대는 특히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또 나뉩니다.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담대 금리는 이제 벌써 5%에서 7%. 그러니까 근접이 아니라 이미 이 변동금리는 7.1%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네, 오늘자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피스 금리라고 그래서 네.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게 이제 3.82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8%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연말이 되면 네. 이제 사상 최대치로 오르는 것이죠. 아.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중 채무자가 44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다중 채무자 하나 다중 채무자는 하면은, 예. 네, 그다음에 가계 대출 차주가 1,978만 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가계 대출이 있다는 거고 네. 여기 좀 문제되는 게 448만 가구의 다중 채무자가 예. 이번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 피해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전세 차주도 한 22% 정도 됩니다. 아, 전세자금 대출 예. 받은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와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무주택 세입자분들의 더 주거의 부담이나 고통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주담대 대출 뭐 8%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최근 집값을 좀 보면요. 지난해부터 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였잖아요. 네. 최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은 이제 좀 주춤합니다. 지금 네. 이제 가을 이사철이긴 합니다만 이 집값만 놓고 보면 이제 매수세가 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약 11% 정도가 이미 올랐거든요. 네. 서울 중심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요? 네, 예.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13, 4개월 정도 내려서 올해 1월 20일부터 서울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오름폭이 또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락한 이후에 다시 좀 급등했다. 그 이후에 가을 이사철이지만 저가 매수세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 반면에 매물은 지금 적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 매물이 매물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예, 쌓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많이 줄었고 또 가격도 좀 숨고르기라고 하죠. 네. 이제 주춤하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영끌족들이 금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거든요. 대출 금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금리가 약간 떨어지면서 주택 시장이 좀 다시 회복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다시 8%까지 높아지면 다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책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꼽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나와가지고 4 내지 5%였거든요. 아, 그때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많이 MZ 세대들이 많이 나선 건 맞습니다. 그랬군요. 이 예. 때문에 거래가 증가했고 가격이 올랐다. 네. 여기에 또 50년 만기 주담대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게 중단이 됐죠. 예. 축소되거나. 예. 그 여파가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서울 집값은 거의 어깨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87%를 회복했거든요. 예. 떨어진 가격에. 그러니까 집을 사는 분들은 올 봄에 샀어야 되는 거죠. 네. 지나놓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도 이제 거의 90% 서울은 이제 가까이 오니까 매수세가 주춤한 것은 당연하고 네. 또 여기다가 지금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쳤으니까 이런 현상은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서울은 좀 관망하라. 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지방은 좀 다르지만 벌써 연말이기 양극화니까. 때문에요.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곡점이 온다면 내년 설날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은 1월 20일 설날을 변곡점으로 해서 올랐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과 추석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자재값이 크게 올라서 아파트 네. 분양가도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양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집값 상승의 하나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선행 시장 역할을 하는 전세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이 오르면 예. 그러면 기존의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죠. 그렇군요. 그건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가격이 분양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만 해도 이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66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건축비가 차지하는 그러면 비중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한 평이 예. 이제 말하자면 네, 평으로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이제 한 평당 건축비만 해도 거의 860만 원에 올랐다. 50% 정도가 오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금리까지 오르잖아요. 네. 금융 비용까지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니까 이제 오늘이 제일 싸다. 이제 내년에 분양받는 것보다는 올해 서둘러서 분양받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이 몰리면서 분양 시장이 또 과열된 거죠. 분양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또 집값을 자극하는. 근데 최근 그런. 수도권 쪽으로 분양 시장은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그래 한 주간 사이에 예, 예. 수도권. 그러니까 이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뭔가 그러면 청약 정직률은 여전히 높아요. 몇십 대에. 그런데요? 지금 광명도 그렇고 개봉도 예.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떨어져요. 계약이 그러니까 떨어진다. 실제 떨어진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금리 인상의 쇼크도 있고 네. 앞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지금 가계대출 규모가 이제 1,845조를 그러니까요. 넘었잖아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네. 빌려서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이런 상황도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네.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어떻게 계획 세우시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고민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가장 경제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신규 분양인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을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올라도 예, 근데 이게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 고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아무튼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예. 물가가 안정되거나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금리도 내리기 어렵거든요. 네, 네. 동조화 현상에서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쉽게 또 물가가 예전처럼 이제 저물가로 간다든지 저금리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신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 급매물을 노리거나 네. 경공매 이런 쪽을 우리가 겨냥한다면 가장 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청약 시장 유효하고 급매 네. 사는 방법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런 예. 지역이 어딘가 하면 결국은 이제 서울보다는 예. 이제 수도권이 많고 예. 수요가 많으니까 예. 젊은 층들. 매매가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둘 다입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대전이나 부산 지방도 예, 예. 이런 현상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서울의 지금 아파트의 전세가율 비율은 52%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2%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 가격이 5,200만 원이다. 그런데요. 이런 예. 곳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예. 먹잇감이 안 돼. 근데 이제 다세대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경우는 또 다가구 주택을 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전세가율이 80에서 90% 심지어는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틈이 가장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노리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최근에 특히 매매는 오르지 않고 예. 전세가 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주택들이 더 발생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사기 구조가 그 지난번 빌라왕, 전세왕 이때 사기 구조와 비슷한 건가요? 예, 같죠. 예, 원인은 같은데 정부가 대책도 마련했었잖아요. 네, 몇 가지 냈는데 이게 이제 근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아. 저도 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예, 뭐 저도 회의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절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예. 왜 어려운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전세가만 놓고 거의 이제 공시가격 그대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예. 지금은 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롭게 했거든요. 예. 90% 선도로 아, 했다든지 예, 예.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좀 확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대규모 피해가 터지고 나서 또 다시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대책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하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정부 입장에서 저는 이제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키를 쥐고 이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역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 지역에 예. 10년 내지 20년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보면 지난번 전세왕 사기 사건 보면 그 공인중개사도 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일부의 일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아. 또 중개사 좀 짧게 좀 이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당하지 않는 법을 좀 그거 설명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예. 가장 시청자 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나 그 임대차 계약에 관한 민사에 관한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실패하지 공부해야 한다. 않으려면 예.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법률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할 때보다도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네. 그 차지하는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예. 그런데 지금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쉽게 해요. 중개사를 믿고 한다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자기 자산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젊은 층이 많잖아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하는 법은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등기도 없는데 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도 예.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 확인을 해주던데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증권사의 직원이 아, 예, 다 예. 설명한다고 해서 하면 네.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의무적으로 없는데 원래 확인해주게 돼 예, 있죠. 확인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거라도 그때 지적을 하지 잘못된 점을 본인도 한 번 더 떼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더 확인을 본인이 확인할 예, 필요가 예. 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만약에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네. 보증금을 합했을 때 집값에 예. 거의 한 80%를 넘어선다고 네.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근데 최근 사건 보면 쪼개기 대출 있잖아요. 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세입자들이. 이제 예. 소위 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데 그런 게 나와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 좀 복잡합니다만 한 채 주인은 한 채인데 그러니까요.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순위로 근저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 또 쪼개기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특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특약이요? 예, 특약을 활용하면 중개사가 만약에 건물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이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돼요. 예. 매매는 거의 60일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 직접.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문제가 사이에.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더 책임을 좀 부여하되 부여하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 저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전세재단이나 전세 뭐 이런 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전월세 계약에 따른 교육을 좀 강화하고 네. 이 교육을 받고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전세 안심 중개사 예. 이런 자격 같은 것들을 새로 그러니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안심하고 그곳에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매뉴얼을 좀 강화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만들어서 네. 전세 계약만큼은 이 매뉴얼을 반드시 뭐 앱도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예. 그것도 강제성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도 네. 이걸 반드시 필수로 인식하고 이대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세 보증 반환 보증 허그예요. 예. 예, 이걸 허그. 좀 활용해야 되는데
되는데 예. 이게 또 보증보험료가 좀 비싸요. 아. 그리고 또 좀 조건이 강화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집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분담해야 돼. 네. 이걸 세입자가 다 부담하기. 물론 정부가 3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미흡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전방위적이고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네.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허그 가입 못하신 분들,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이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 없습니까? 네, 이분들이 굉장히 아까 아쉬운 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과 전세값이 사전에 확인을 하고 확인할 방법은 있어요. 예, 예. 저희 같은 전문가도 있고 또 중개사 한 곳이 아니라 예. 여러 군데 이렇게 확인하면 조금 노력이 발동이 필요하죠. 네. 두 번째는 계약을 피하는 게 현재로서는 상책입니다. 네. 다른 방법이 따로 있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도 전세 사기 대출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민생인데요. 좀 더 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철저한 대책을 좀 더 다시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